찬성한다. 뭘요? 분양가 상한제를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당첨되는 걸 존재로 찬성합니다. 반대를 해야 되는데 모르면 나도 몰라. 나도 모르.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반대예요. 왜요? 아니, 이분은 내가 말만 하면 다 반대. 제가 잘했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했죠. 그렇지. 이 동네로 와. 동작도 괜찮아. 그리고 문자구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밥은 양배동 가서 먹어도 돼. 길 건너가면 사표야. 강남에 집 없어요. 근데 집이 없어. 강남에도 없고. 하지 말고. 네. 강남에도 없고 전국에도 다 없어. 네. 집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상 강남에 살고 싶어요.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 먼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의와 또 도입 배경에 대해서 임방글 변호사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말 그대로요. 분양가에 상한이 있는 겁니다.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다가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이 정해지고요. 이 분양 가격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12일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금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최근 1년간 서울의 그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3.7배나 높았습니다.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주변 집값을 너무 끌어올리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너무 치솟아도 문제, 네네. 부동산은. 너무 떨어져도 문제.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유지할 것인가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참 특이한 게 제가 살아보니까요. 네. 보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막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떨어져요. 근데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잡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올라가요. 이번 정부는 아이러니야. 또 그래요. 네. 아이러니해요.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어디에 적용될 것이냐? 대표적으로 강남 3구. 네. 당연히 적용되고요. 네. 그 외에 또 요즘에 많이 마용성에서 저한테 마용성이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캐슬이야? 이거 합친 거죠. 마용성 캐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마포, 네. 용산, 예. 그다음에 성동이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 여기 서대문도 붙어요. 그래서 마용성 하면 서대문도 포함이 돼서 주로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에 적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통 재건축 절차를 보면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구성하고 관리처분 인가 계획하고 철거하고 분양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정부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잘 보세요. 재건축의 거의 최종 단계인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분양가를 정하고 또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재건축 이제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딱 정해버렸으면 맨 끝이니까 이거 완전 최종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하고 분양가를 정한 아파트인데 나 분양가 상한제 맞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뒷목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소리가 크니까 완화시켜주자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혜훈 국회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부의 허가를 믿고 집을 부숴버린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값을 올린다는 것은, 부담을 올린다는 것은 이건 정부가 소급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그래서 정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몇 개월? 6개월. 네,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유예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가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보시면은 반포 주공 1단지, 네네. 1, 2, 4 주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간의 소송이 발생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이 기간 내에 이주가 완료돼야 돼요.
근데 2주가 당연히 소송 때문에 늦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야 되는 거고 피하기가 어려워지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핫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신반포 3차 경남이에요. 여기 이제 재건축조합이 이제 혜택을 누리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됐던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6개월 유예 때문에 속도를 낸다면은 이것은 피해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지금 그 사이에 문제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주택공사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심사를 넘어설 거냐 아니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심사 과정에서 지금 조합원 간에도 이해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갈등이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감수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뭐죠? 일반 분양분 통매각. 통매각을 하자. 그래서 이게 투표에 붙여졌는데 임시총회에서 지난 10월 29일에 압도적인 표차로 참석률이 90%고요. 찬성률이 97%. 저 처음 봤습니다. 완벽한데요? 이거 마치 북한의 투표를 보는 듯한 압도적인 수차로 이 통매각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반 분양 통매각.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일반 분양분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분양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이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들인 그 임대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임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양쪽이 이득이에요. 조합원은 사실 분양제 상한제에 걸리는 그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에 팔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 기업형 임대인이 또 팔 때도 또 그 시세만큼 또 파니까는 그만큼 또 이득이 되고 양쪽이 다 이득을 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통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신반포 3차 이쪽에서는 이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는 이제 통매각을 위한 임대사업자와의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겠다는 의지인데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서울시 정부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 신반포 3차는요. 근데 우리가 다 법을 막 찾아본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네. 여기는 이렇게 통매각할 수 있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데는 제외되네. 아직 우리 지정 안 됐는데 우리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거고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잠깐 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찾아. 도정법에 봤더니 시행령에 그렇게 너네 통매각 하려면은 이 정비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너네 정비계획 바꾸려면은 뭐 절차 다 거쳤니? 주민들 다시 다 부르고 다시 다 심사 받았니? 그다음에 우리한테 인가 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안 해줄 거야. 너네 분양가 상한제 피하려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 되기 전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또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신반포 3차하고 경남 아파트 주민 보면은 혼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는 이 조합이 임대 사업자에게 통매각 추진을 하려면 아까 설명해 줬죠. 이제 도정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정하고 있는 그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는 이제 트러스트 스테이라는 그런 업체인데요. 여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업체예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에 끼어든 신반포 3차 여기에 그 기업형 임대 그게 통매각을 통매수하는 이 업체로 선정이 돼서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법을 전혀 모르는 분들 법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단순 이게 지금 한두 푼짜리도 아니에요. 평당 6천만 원에 지금 통매수를 했어요. 이 위험을 감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밀하게 계산을 했을 거거든요. 만약에 분명히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다 인가 안 내주면 어떡하지? 우리 소송하자. 소송하면 비용이 이만큼 들 텐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이익이야.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연 행정소송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 통매각의 효력이 인정될지 안 될지 이건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그런데 있습니다. 너무 중립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변호사가 주도한 트러스트 스테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묻는다면은 저는
이런 거 생각해 드실까? 그게 문제입니다. 반대예요. 왜요? 아니, 이분은 내가 말만 하면 다 반대. 제가 잘했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했죠.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 예,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 보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번 정부의 입장에서, 이 공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뭐 연구한 거 좋아요. 네. 어쨌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네. 길을 뚫어내는 과정, 그걸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왜 공공은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에 분양가 상한제 왜 하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시장이 너무 양극화되니까 위를 좀 눌러줘야 그래도 좀 이제 서로 집, 주거 공간을 재테크만이 아니라 나눠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럼 정부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허점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지금 터널을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용인하면 분야가 상한제에 구멍이 생겨요, 자꾸. 그럼 안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법제도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게 창의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네. 이것은 요즘에 타다 문제처럼 편법 아니냐. 정부의 이 취지와 의도를 피해가는 것이 뭐가 좋으냐. 그래서 정부도 그래 법적으로 피해갈 여지가 있네. 그래서 도정법을 꺼낸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한 거 아니잖아.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매하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일정 기간. 그렇죠. 네. 왜 비싸게 딱지 가지고 자꾸 사서 싸게 싸서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집값이 자꾸 높아져. 사고 팔수록. 그걸 잡으려고 정부는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걸 아까 평당 6천에 샀다고요? 그럼 평당 6천 이상에 팔아야 남을 거 아니야. 이 여자는. 지금 시세가 여기 평당 9,100억이에요. 또 10년 보유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주변 시세는 그런데 그것을 좀 통제하자는 정부의 취지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또 이러지 생각을 말자고. 해보세요. 왜 이런 거 생각해냈을까요? 돈 벌려고 우리 했겠죠. 돈 벌려고. 노노노. 그만.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내가 너무 손해. 그래서 좀 전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통매각이 성사가 되면 네. 분양가 상한제 허점이다. 네, 그렇죠.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도 참 난처할 것 같고. 자,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이 서울시 그리고 정부와의 이 쟁점은 자, 어떻게 결말이 날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요, 만약에 아까 이제 임방울 변호사 얘기했지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럼 집값이 내려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집값이 내려졌어. 그러면 아니 서민, 이른바 중산층 서민들도 강남 한복판에 이런 아파트 살 수 있게 되는 건가? 할 말 있어요. 네. 제가 그 질문 기다렸어요. 네. 저 강남에 집 없어요. 그냥 집이 없어. 강남에도 없고. 흥분하지 말고. 네. 강남에도 없고 네. 전국에도 다 없어. 네. 집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상 강남에 살고 싶어요. 네. 특히 이제 교육 문제 이런 거 생각해서 살고 싶은데 분양가 상한제 딱 들으면 저 반가워요. 나 지금 무슨 청약 넣기도 불안해. 너무 분양가가 세니까. 그런데 분양가를 확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나한테도 기회가 생기는구나. 무조건 청약 넣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점이 높아요? 가점.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도 계산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당첨됐어. 최고지.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떨어졌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쟁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불안해져요. 왜냐? 자 보세요. 서울 시내에 빈 땅이 있어요? 강남에 빈 땅이 없죠. 없어요? 없어요. 다 재건축해야 돼요. 근데 재건축 조합원들이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재건축해봤자 이거 수익성이 전혀 안 나. 그러면 살지 뭐. 재건축을 안 해요. 그냥 포기한다고요. 야, 이거 해봤자 뭐 괜히 나만 손해보고 부담금도 너무 많이 들고 맞아요. 안 할래. 아니 그냥 지금도 뭐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지 뭐 이러면 살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살 기회. 새로운 아파트는 분양받을 기회도 없어지고 기존 아파트들은요. 야 새로 공급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가격들은 또 계속 오르겠죠. 찬성한다. 뭘요? 분양가 상한제를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당첨되는 걸 존재로 찬성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청약 가점부터 체크해보고 오고. 아니 지금 저는 반대를 해야 되는데 모르면 나도 몰라.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있을까요? 돈 벌려고 우리 했겠죠. 사람이 돈 벌려고. 노노노. 그만.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내가 너무 손해. 근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제 생각엔 이래요. 지금 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게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교육의 목적 때문에 우리 아이를 강남에서 너무 키우고 싶어. 그것도 자신의 권리잖아요. 육아와 교육의 권리예요. 그러면은 왜 사요? 요즘에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다녀요.
이분들 또 네네. 모르시네. 그래서 뭐 똘똘한 집 한 채, 재테크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그 아이가 자라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러고 살려면 저희 동네로 와요. 동작구 괜찮아. 그리고 동작구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밥은 방배동 가서 먹어도 돼. 길 건너가면 속초야. 그러니까 꼭 강남 3구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신반포 3차 그리고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 조합원들은 사실 여기 이렇게 잡으시죠. 여기 잡고 여기 미간 잡고. 이 아파트가 1976년에 지어졌어요. 임방글 변호사보다 언니 오빠 그러니까요. 40년이 넘은 아파트거든요. 재건축을 희망하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주민의 허탈감. 이거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차익 이거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다 돈 벌었는데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내가 급기야 일반 분양보다 더 높은 분양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2,200명 정도 돼요, 조합원이. 불만을 성토하게 된 것이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번 재건축을 해볼까라고 논의하는 단계도 아니고 2주 다 했어요. 맞아요. 다 부셨어요. 네. 이러고 있는 단계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딱 맞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합이 지난해 7월에 평당 5,069만 원의 그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대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추가 부담금은 2억 7천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되면 평당 2,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요. 2,200만 원이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부담금은 또 1억 5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올라가. 네, 이런 걸로 따지면은 이거 뭐야? 이거 내 땅, 내 집 헐어가지고 짓는데 왜 나는 더 손해 보는 모양새가 됐지? 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서 2주 다 끝나고 이런 맞아요. 마당에. 그런데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너무 우리 손해 보는 거 아니야? 했더니 주변에서 저 이거 투기꾼들이 이거 반대한다 이러지만 말씀하신 대로 76년에 지어졌잖아요. 저랑 친한 그 동생의 부모님도 여기서 오랜 기간 사셨거든요. 이분들은 이주하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도 새 집에서 살아보나 보다. 여기서 30년을 사셨대요.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분양가 상한제 반대한다고 이거 투기하는 사람, 돈 벌려는 사람들, 통매각을 하다니 뭐 이렇게 비난을 할 수만은 없다. 네. 이분들에게는 정말 기대했던 이익이 줄어드는 거를 넘어서서 손해가 더 늘어날 판이다. 게다가 나보다도 일반 분양자보다도 못한 지금 그 대우를 받게 됐다. 이런 점에서 이분들의 목소리 우리는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이 문제는 이분 제 얘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입술이 그렇지. 이분들은 이제 경계선에 끼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임 변호사님 지금 얘기 좀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도 공감. 네, 공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